어찌됐건 지금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거의 지금 도착을 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노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김정은 초상화를 만약에 불을 태운다든지 하면 이게 글쎄요 제대로 지금 입학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워낙에 그 부분에 민감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감하죠. 예. 그리고 이제 현송월 같은 경우는 한번 방남을 했을 때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직접적인 뭐 해가 오진 않았지만 본인이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서 인공기를 태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보니까 경찰 인력이 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뭐 1000명 정도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 측 예술단 인원의 경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런 시위대와의 격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호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네. 저런 인공기를 태운다든지 김정은 초상화를 회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북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함이 없지만 북한의 대남 정책은 부분적으로 변화와 연속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는요, 저런 행동을 보면은 바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경기를 보이콧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라는 점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북한도 굉장히 학습 효과라는 걸 통해서 남한의 일부는 늘 저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또 지금 이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남 평화 공세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런 약간의 그 남측의 행동에 대해서 북측이 묵인하고 간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 태극기와 성조기가 뒤엉켜서 펄럭이고 있고요. 뭐 지금 많은 취재진도 지금 저 묵호항을 찾아서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만경봉 92호는 묵호항에 거의 도착을 해서 속도를 좀 늦춘 가운데 접안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예인선도 지금 같이 저렇게 줄을 연결한 가운데 묵호항에 안전하게 지금 접안을 돕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저 만경봉 92호가 신부장 뭐 사실은 우리 그 동해에 있는 묵호항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곡절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만경봉 92호는 우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었던 배였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제재가 세 가지인데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통한 제재가 있고요. 또 미국 등 각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도 최근에 많이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그 원적 격의로 할 수 있는 524 조치에 저촉을 받는 그런 배죠. 그런 배가 524 조치가 내려진 것이 2010년 아니었습니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그 결과 5월 24일 날 내려진 대북 제재 조치. 지금 8년입니다. 8년. 7년 만에 그 제재 조치를 뚫고 만경봉 92호가 내려오는데 저 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남북 관계의 그 역사적인 갈등과 그런 측면들을 상징하는 그런 배 아니겠습니까? 저 바로 만경봉 92호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죠? 원래 만경봉호죠. 원래 만경봉호는 1971년에 전수가 돼가지고 일본의 조총련 인사들을 북송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많은 일본계 조총련계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조총련들의 보내는 사람과 돈과 물자가 북한 경제를 상당히 살찌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만경봉호고요. 그 배를 타고 문세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을 꾀하기도 하는 그런 또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만경봉호고요. 물론 저 배는 1992년에 새로 진수한 배입니다. 92년도에요? 엄마 만경봉호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아들 만경봉호를 92년에 또 조총련들이 돈을 모아서 지어주면서 만들어주면서 거기다가 1992, 왜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80세 생일을 맞았기 때문에 조총련들이 선물하는 형식으로 지어준 배가 바로 저 만경봉 92호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만경봉 92호
밑에 이렇게 원산이라는 두 글자도 보실 수 있었는데, 자, 지금 저 배가 이제 도착을 하면 현송월 등 예술 단원들이 저 배에서 내리게 되면 바로 뭐 노 기자 어떻게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 합동관리단에서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예. 간단한 환영 행사 같은 것들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술단을 좀 맞이해서 좀 환영 행사를 한 이후에요. 사실 저기가 이제 그냥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라 숙소로 이용하겠다. 이제 북한에서 정리를 했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간단한 리허설을 하긴 할 텐데 강릉까지 또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어허. 강릉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간단한 리허설을 하고 또다시 여기로 와야 됩니다. 예. 잠은 여기서 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일부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을 계속 협의를 좀 해서 진행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환영식 이후에 좀 이동 경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 거군요. 저 만경봉 92호가 저렇게 예술 단원들 태우고 오고 끝이 아니라 지금 강릉 아트센터에서의 공연은 이틀 남았잖아요. 8일이 공연이니까 그때까지 저 단원들이 저 만경봉 92호와 뭐 강릉 아트센터를 출퇴근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숙식은 어느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저 바로 만경봉 92호에서 현송월 등 그 예술 단원들이 다 숙식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강 기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실제 저 안에 어떤 시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간단히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저 안에 일단 200여 명이 이제 묵을 수 있는 그런 수용시설이 있고요. 뭐 객실에다가 뭐 목욕탕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시설을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부산 아시안 경기 대회 때 저 내부를 남한 기자들에게 공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때 당시에 뭐 6.15 공동선언 뭐 기념사진도 걸려 있었고, 그리고 신기했던 게 코카콜라 판매하는 그 자판기라고 하나요? 예, 자판기도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어요? 예, 당시에 예. 이제 대북 제재 전이었어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코카콜라를 직접 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자판기도 있었다라는 점이 알려져 있고요. 예. 이번에도 사실 이 만경봉호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뭐 대규모로 이제 수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잖아요. 예. 지금 이제 저게 수리가 좀 완성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로 건너온 건데 과연 이번에도 본인들의 체제 선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내부를 공개할지, 그렇다면 그 내부에는 어떤 사진이 담겨 있을지, 어떤 시설이 담겨 있을지 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됐건 지금 만경봉 92호가 묵호항에 거의 지금 도착을 해 있는 상황에서 아까 노 기자도 잠깐 얘기했지만 뭐 김정은 초상화를 만약에 불을 태운다든지 하면 이게 글쎄요 제대로 지금 입학이 될 수 있을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워낙에 그 부분에 민감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감하죠. 그리고 이제 현송월 같은 경우는 한번 박람을 했을 때 겪었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에게 어떤 물리적인 어떤 직접적인 뭐 해가 오진 않았지만 본인이 들릴 정도로 엄청나게 욕설을 하면서 그 옆에서 인공기를 태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겪었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까 보니까 경찰 인력이 좀 상당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뭐 1,000명 정도가 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북한 측 예술단 인원의 경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런 시위대와의 격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경호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부장 말씀하시죠. 저런 인공기를 태운다든지 김정은 초상화를 회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북측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을 찾아서 굉장히 지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만경봉 92호는 묵호항에 거의 도착을 해서 속도를 좀 늦춘 가운데 접안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예인선도 지금 같이 저렇게 줄을 연결한 가운데 묵호항에 안전하게 지금 접안을 돕고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저 만경봉 92호가 신부장 뭐 사실은 우리 그 동해에 있는 묵호항에 도착하기까지 정말 많은 곡절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에 만경봉 92호는 우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었던 배였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제재가 세 가지인데요.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을 통한 제재가 있고요. 또 미국 등 각국의 일방적인 대북 제재가 있고 또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도 최근에 많이 취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제 그 원적 결의로 할 수 있는 524 조치에 저촉을 받는 그런 배죠. 예. 그런 배가 524 조치가 내려진 것이 2010년 아니었습니까? 만경봉호는 너무 낡았기 때문에 네. 아들 만경봉호를 92년에 또 조총련들이 돈을 모아서 지어주면서 만들어주면서 거기다가 1992 왜 김일성 주석이 당시에 80세 생일을 맞았기 때문에 네. 조총련들이 선물하는 형식으로 지어준 배가 바로 저 만경봉 92호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만경봉 92호
밑에 이렇게 원산이라는 두 글자도 보실 수 있었는데, 자, 지금 저 배가 이제 도착을 하면 현송월 등 예술 단원들이 저 배에서 내리게 되면 바로 뭐 노 기자 어떻게 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 정부 합동관리단에서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예. 간단한 환영 행사 같은 것들이 조금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예술단을 좀 맞이해서 좀 환영 행사를 한 이후에요. 사실 저기가 이제 그냥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라 숙소로 이용하겠다. 이제 북한에서 정리를 했고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간단한 리허설을 하긴 할 텐데 강릉까지 또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요. 어허. 강릉으로 만약에 이동을 한다면 간단한 리허설을 하고 또다시 여기로 와야 됩니다. 예. 잠은 여기서 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통일부 같은 경우는 뭐 일정을 계속 협의를 좀 해서 진행을 해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환영식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그 결과 5월 24일 날 내려진 대북 제재 조치. 지금 8년입니다. 8년. 7년 예. 만에 그 제재 조치를 뚫고 만경봉 92호가 내려오는데 저 배 자체가 굉장히 많은 남북 관계의 그 역사적인 갈등과 그런 측면들을 상징하는 그런 배 아니겠습니까? 아, 저 바로 만경봉 92호가요? 가장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죠? 원래 만경봉호죠. 원래 만경봉호는 1971년에 전수가 돼가지고 일본의 조총련 인사들을 북송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많은 일본계 조총련계들이 이제 북한에 가서 살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예.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조총련들의 보내는 사람과 돈과 물자가 북한 경제를 상당히 살찌운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만경봉호고요. 그 배를 타고 문세광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을 꾀하기도 하는 예. 그런 또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는 만경봉호고요. 예. 물론 저 배는 1992년에 새로 진수한 배입니다. 92년도에요? 엄마 만경봉. 왜냐하면 북한의 대남 전략은 변함이 없지만 북한의 대남 정책은 부분적으로 변화와 연속성의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전에는요. 저런 행동을 보면은 바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경기를 보이콧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라는 점이 굉장히 궁금한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북한도 굉장히 학습 효과라는 걸 통해서 남한의 일부는 늘 저렇게 한다는 걸 알고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도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정권이 바뀌었고 또 지금 이 어쨌든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남 평화 공세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런 약간의 그 남측의 행동에 대해서 북측이 그 묵인하고 간다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태극기와 성조기가 뒤엉켜서 펄럭이고 있고요. 뭐 지금 많은 취재진도 지금 저 묵호항을